이번 영상은 여자는 과연 그 남자와 왜 자는 것일까? 라는 주제로 다양한 여자들의 남자와의 잠자리의 이유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자는 사랑과 무관하게 욕망을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는 감정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성에 대한 주도권을 남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고 표현에 있어서도 많이 적극성을 보이며 본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리스 레벨의 저자의 여자가 남자와 자는 21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일부분을 참고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이거나 황당한 내용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이유이니만큼 다양한 여자들의 조합인 과연 이 여자는 어떤 이유로 나와 자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듯하네요. 우선 가장 당연한 이유, 그 남자가 좋으니깐 갇히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깐 뭐 다들 아시는 이런 뻔한 이유는 빼겠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이유들 중 7가지로 여자가 그 남자와 자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자는 남자가 자꾸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합니다. 여자들 중에 여자들이 먼저 주체적인 입장에서 관계를 정하는 여자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에게 이끌리고 남자의 눈치를 보며 남장 이만족을 채워주려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자가 원할 때 요구할 때는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하고 남자에게 맞춰주는 여자를 말해요. 남자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여자를 의미하죠. 물론 자신의 욕구 표현과 감정 표현이 솔직한 여성들도 많지만 그래도 연인이란 이름으로 맞춰주는 여자들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여자는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남자와 무조건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을 때는 꼭 해버리는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는 그런 능동적인 여자를 말해요. 남자도 그날따라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 몸이 피곤하다. 던가 그날따라 여자에게 아무 감흥이 없다던가 여자로 매력이 안 느껴진다. 던가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욕구가 불타오르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든 욕합니다. 적극적이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아는 여자죠. 뭐 예를 들면 섹시한 옷이나 야한 행동으로 남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남자를 하고 싶게 만드는 여자고 이런 과감한 여자는 자신의 욕구를 참지 않아요. 남자들도 여자의 유혹을 감당 못하면서 자신의 몸을 여자에게 맡긴 채 관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자는 자신의 불감증을 티내지 않으려고 잡니다. 이 말은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하는 여자를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자신의 문제를 남자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한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자와 관계 시에 도가식과 콤임으로 남자분들이 모르게 자신의 불감증을 잘 감추는 여자입니다. 소리나 행동으로 연기를 하겠죠. 만약 남자가 원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자신의 문제가 탄로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연히 관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예요. 오래 만나게 되면 남자들도 서서히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초반이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남자들도 눈치를 채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자는 잘해 보이는 남자와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들이 여자와 만나면서 은연중에 자신이 잘하는 남자다. 이렇게 어필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남자들의 자신감 표출 로또는 자신의 욕구 표현으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여자들 중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여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밝히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들을 속이 탑니다.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이 발동하게 되기도 하죠. 진짜 잘할까? 궁금한 이때 그 남자의 자신감 있는 어플로 자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관계를 딱히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자기도 합니다.
사실 여자들도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둘러대면서 남자에게 거부 의사도 표현하게 되죠. 예를 내면 매직데이라 몸 컨디션이 안 좋다. 요즘 걱정 있어서 아무 욕구가 안 들어 바쁘고 몸이 피곤하니 관계도 싫어진다. 뭐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거부도 한두 번이지 커플이나 부부의 경우는 자존심 문제나 감정이 상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제는 또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가 받쳐주지 않는 채로 남자와 관계를 합니다. 제 6번째는요. 남자에게 무언가요? 구하려고 남자와 관계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여자는 남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신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가진 여자예요. 모두가 지경으로 알아보면 남자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여자가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데 남자에게 뭐 돈이나 선물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이전에 남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신의 요구를 말해 훨씬 의사표현이 수월해진다. 고 생각하는 여자 경우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남자가 나만 바라보게 하려고 잡니다. 이 말에 남자를 원할 때 거부하게 되면 남자가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거나 나에게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 심리입니다. 흔히 자들 사이에서 남자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남자의 욕구를 모른 척 지나치면 남자는 바람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강한 여자는 자신이 못하게 되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잘 수도 있고 나만 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남자와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상 7가지로 알아봤는데요. 미숙한 사람은 양심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깐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감이나 산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굉장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는 힘이 좋았습니다. 5. 사랑에 빠졌는지 알아보는 방법.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인지를 진단하는 한 가지 특정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과 나의 행동들을 잘 관찰하면 내가 정말 사랑에 빠진 것인지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단계들을 살펴보자. 파트 1. 나의 생각들 살펴보기. 1.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미래를 상상해보기. 정말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람이 없는 미래를 그려보기 힘들 것이다. 밤이나 아침 친구들과 있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에 빠졌거나 정말 특별한 그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이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고 아이를 가지며 외국에서 한 해를 보내거나 미래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지금 연인과 함께 이런 목표들을 다음 해, 여름 혹은 다음 해 등등에 달성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없다면 진실하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정말 사랑에 빠졌음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살펴보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것과 같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사랑하는 사람 없이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현재 사랑하는 사람 외에 누군가와도 아이를 가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때, 현재 사랑하는 사람 없이 늙어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는 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랑에 빠진 것이다.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5초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말 내내 한 달 내내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직 사랑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진정 사랑에 빠졌다는 신호들을 살펴보자. 나 혼자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혼자 옷을 고르면서 그 사람이 나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할지에 대해 생각한다. 단지 안부 인사를 하거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를 한다면 사랑에 빠졌다는 신호이다. 3.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살펴보자.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완벽한 흠모의 대상처럼 여겨지지 않아야 하고, 흥미롭고 독특한 다양한 시선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고 숨쉬는 인간으로 여겨져야 한다. 진실하게 사랑에 빠졌다면 나의 다음 커리어 결정이나 국가의 정치적 상황 등을 논의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완전하게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직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은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신호들을 살펴보자. 큰 결정들을 내릴 때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고려한다면 나의 파트너의 의사를 진중하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조언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인다면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뉴스, 정치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하고 생각한다면 사랑에 빠졌다는 신호이다. 4.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지 살펴보자. 정말 사랑에 빠졌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매우 만족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 안주하면 안 된다. 지금의 관계와 현재의 내가 행복한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의 삶이 다음 단계로 향상되고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원해야 한다. 내사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는 신호들을 더 알아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읽고 알고 배려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나서 나의 단점에 대해 고민하고 나의 성향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사랑에 빠진 것이다. 5.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나의 최고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살펴보자. 사랑에 빠졌다면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보이고 싶어 한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것이 맞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현재의 내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내 자신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사랑이 아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신호들을 살펴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캐주얼하게 입었음에도 내가 가장 아름다우며 잘생긴 사람처럼 느껴질 때, 파트너와 함께 대화할 때 내 자신이 매우 현명하고 예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치며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어리석게 들리는지에 대해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을 때. 6.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을 알고 있으며 단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내가 정말 사랑에 빠졌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와 동일하게 단점을 지니고 있는 한 명의 살아있는 인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완벽하기를 고집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약간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잘 경청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점을 인정한다면 관계에 대해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더 현실적으로 사랑에 빠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덜 완벽하게 보이는 단점들을 두세 개 이상 발견할 수 없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웃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해 편안히 느낀다면 정말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파트 2 나의 행동들을 살펴보기. 1.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쁜지 살펴보자.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면 받는 것만큼 주는 것도 기뻐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점심을 만들어주고 필요할 때 차를 태워주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을 때 빨래를 해주는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용하도록 두지는 말아야겠지만 그가 나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즐겁고 반대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진실한 사랑에 빠졌다는 신호들을 살펴보자.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거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에서 디저트를 사와 그를 놀래켜주고 싶을 때, 완벽한 버거를 만드는 법이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즐거울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웃게 하는지 살펴보자. 사랑은 항상 심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갈망하면서 몇 시간 동안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이는 매우 지루해질 수도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 바보 같은 장난도 치고 웃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유머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관계가 잘 풀리기 위해서 서로가 코미디언 같을 필요는 없지만 서로가 종종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함께 웃는 것은 사랑에 빠질 정도로 서로가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특별한 사람이 내가 최악의 기분일 때도 나를 크게 웃게 한다면 사랑에 빠졌다는 신호이다. 3. 사랑하는 사람과 사소한 것들을 하는 것이 즐거운지 살펴보자. 진정한 사랑은 리얼리티쇼 배철러 더 배철러의 에피소드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헬리콥터를 타고 와이너리에서 로맨틱한 피크닉을 즐기는 것이 매우 낭만적이고 황홀한 경험이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네 술집에서 맥주를 한두 잔 하거나 애완동물 관련 용품을 사거나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정말로 즐기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신호들을 살펴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 것이 즐거울 때, 맛있는 4코스 식사를 함께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나갔다 오는 것이 즐거울 때, 화려한 데이트를 즐기는 것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울 때, 4.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었는지 살펴보자. 사랑은 안락하지만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좋은 날들이 나쁜 날보다 훨씬 더 많고, 직장을 잃는 것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까지 이상적이지 않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어려운 시간들이 나의 관계의 튼튼함을 시험하며 매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면 서로 사랑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안 나의 바쁜 업무 스케줄로 인한 문제였을 수도 있고 삶의 중대한 사건에 크게 실망하여 겪는 문제였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더 강하게 굳어져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을 잃은 시기에도 굳건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진정한 사랑에 빠진 것이다. 5.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섭고 불안하더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불 위를 걷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곤란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과테말라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먼 친척을 보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여행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던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이킹을 매우 좋아한다면 함께 하이킹을 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던가 수영을 배운다던가 내가 평생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진다면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이던 아니던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편안해졌을 때 사랑에 빠진 것이다. 6.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타협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내가 사랑에 빠졌다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요구를 항상 들어준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종종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